처음에는 가장 저렴했던 당신의 리스료, 심사를 진행 후에 비싸졌습니다. 심사를 핑계로 리스료를 올리는 꼼수에서 구원하여 출고하기. 오늘은 BMW X6 리스 출고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나빠 서동진 과장입니다. 리스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는데 장난을 당했을 때 꼼수를 부려서 리스료를 올리는 경우죠. 이외에 이제 흥미있는 이야기도 제 네이버 블로그에 많이 있으니까 와서 구경 많이 해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에이전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네이버나 유튜브 리스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업체가 검색이 되는데요. 이 업체는 뭘까요? 정식 딜러는 아닌데 말이죠. 에이전시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캐피탈 리스사에서 모집한 영업사원들을 말합니다. 캐피탈 자체적으로 광고하기에는 영업비용이 발생이 많이 되니까 에이전시 영업사원들을 모아서 알아서 영업하고 계약이 되게 맡기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에 맞게 수익이 생성되는데요. 이 수익은 고객이 납부하는 이자로 생성되기 때문에 영업사원마다 업체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결국 이렇게 탄생된 업체들이 지금 네이버나 유튜브에 광고하는 게 자동차 시장의 형태입니다. 에이전시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볼게요. 제가 하는 업무입니다. 고객이 리스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그럼 이제 최고의 조건을 주기 위해 각 딜러사에 연락해서 할인을 비교하고 체크하죠. 그럼 이제 할인이 가장 높은 곳을 체크하고요. 캐피탈 금리 또한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캐피탈을 체크합니다. 그럼 이제 고객에게 주는 견적서는 가장 금리가 저렴한 캐피탈 견적기에 가장 할인이 많은 딜러사 조건을 적용하여 견적서가 탄생되고요. 이를 고객분들한테 제출하면서 제안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 출고까지 완료하는 것이 바로 에이전시의 업무입니다. 하윤아빠, 저 역시 에이전시예요. 그런데 자동차 중개인은 아무나 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 중개 수업을 모두 이수해야 가능하고요. 수업을 모두 이수하면 이렇게 등록증이 생성되는데요. 이때부터 리스, 장기 렌트, 상담을 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등록증이 없는데 상담을 하는 건 현재로선 엄연히 위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 마지막 핵심 개념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리스의 프로세스입니다. 리스는 캐피탈 리스사에서 딜러사에 일시불로 차량 대금을 지불해서 차를 취득한 다음에 고객에게 차를 대여해 주고 매달 리스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딜러사에는 차량 대금만 정확히 들어오면 출고를 막을 이유가 없다입니다. 원칙은 이런데 종종 영업사원 중에는 너무 저렴한 견적 또는 본인 수익이 안 되는 견적, 돈이 안 되는 견적, 이런 견적을 접하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출고를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제가 말했죠. 회사끼리 돈만 주고 받으면 출고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시면 확실히 말하셔야 합니다. 난 리스 프로세스를 확실히 알고 있으니 핑계 대면서 출고를 지연하지 말라고 말이죠. 자, 에이전시 하는 일, 그리고 리스의 프로세스 딱 두 가지 정확히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서 빈틈을 보인 당신에게 심사를 핑계로 수수료를 더 올려서 진행하는 방식 잘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저렴한 견적을 많이 받아보고 좋은 느낌으로 상담을 했다고 해도 심사를 진행하면서 나의 저렴한 견적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말이죠. 22년 9월 21일 수요일 대표님께서 견적서를 오픈해서 첨부해 주시면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받으신 견적서를 보니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견적이어서 저와 계약을 원하셨지만 저는 계약을 뺏지 않고 그곳에서 진행하시라고 안내만 드렸습니다. 지금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액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고요. 더 저렴하게도 가능했고 차를 제가 뺏어서도 진행이 가능했지만 기존에 고생했을 또 다른 영업사원을 배려한 것도 나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9월 27일 화요일 대표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1차 심사를 진행했는데 취급 불가 판정, 보증금을 제대로 넣어도 진행이 안 된다고 이제 결과 받으셨고 2차 심사 진행했는데 이곳에서도 보증금 40%의 승인이 나셨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상된 월 리스료 때문에 의심이 들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리스료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될까요? 이렇게 말이죠.
대표님께 저렴한 견적을 준 영업사원은 처음에는 저렴하게 주고 막상 심사를 진행하면서 안 좋은 조건이 보이니까 이런 틈이 보이니까 이걸 핑계로 수익을 넣어서 이율을 올린 방식인데요. 요거 보니까 이제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고요. 심리전을 잘하는 친구 같은데 이런 경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심사에서 고객의 빈틈이라 함은 사업자 업력, 오픈한 지 얼마나 됐냐, 매출 규모, 매출이 적냐 많냐, 진행하는 차량 대비,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이 좋냐 보통이냐 나쁘냐, 그 다음에 기존의 대출을 얼만큼 가지고 있냐, 이런 거 이제 다 종합해서 심사 진행되는데요. 대표님의 심사를 직접 본 저로서는 이분 같은 경우 사업자가 1년 안 된 거 요거 말고 사실 나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도 감안한다면 이건 이 친구 너무 능력이 없는 친구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회를 줬지만 상대 영업사원이 스스로 걷어찼죠. 첫 번째, 승인 못 냈고요. 두 번째, 승인 못 냈는데 수익도 올려서 안 냈죠. 이제 하윤 아빠가 계약을 뺏을 명분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나의 고객의 계약금이 어느 전시장, 어느 딜러한테 배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고객이 담당 딜러한테 전화해서 내가 계약 넣었다, 모든 건 내가 결정한다 확정하면서 말하면서 출고는 할 건데 금융은 다른 영업사원 통해서 진행할 것이다, 기존에 안내받았던 금액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딜러와 해당 영업사원이 짜고 차를 다른 사람한테 출고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자, 두 번째, 대표님이 마음에 드시는 견적으로 승인 내고 최종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거를 그 차를 잡고 있는 딜러한테 통보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딜러 사이는 차량 판매가만 일시불로 입금이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대표님은 에이전시 영업사원한테 견적서 장난친 사람이요, 나의 담당 딜러는 누구인가요?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이 업체는 저한테 계약을 많이 뺏겨서 그런지 수비를 나름 잘하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님께 직접 차를 가지러 갈 건데 지역이 어디냐까지만 알려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답이 왔죠. 부산에 있는 코오롱, 딱 여기까지만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찾았습니다. 부산의 코오롱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곧이어 대표님은 부산 코오롱에 전화하셔서 제가 코치한 대로 나의 이름은 땡땡땡인데 나의 담당 딜러 나한테 전화 주세요 하고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던 담당 딜러 대표님한테 전화해야 했고요. 이로써 차량의 위치와 담당 딜러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드렸던 견적서 중에서 이제 최종 진행하실 심사 보실 견적서를 대표님께서 확정해 주셨고요. 이미 계약이 된 에이전시에게서 계약을 뺐을 때는 견적이 마음에 들어도 차를 안 주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기 때문에 견적만 저렴하다고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객도 출고를 할 수 없어요. 차도 찾아야 하고요. 견적서도 마음에 드셔야 하는 것. 두 마리 토끼 정말 다 잡아야 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게 영업인지 정말 뭐 작전하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수월하게 되면 이야기가 좀 재미없어요. 유튜브 각이 나오게 다행히 이제 해당 업체에서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담당 딜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제 최대한 방해하는 거죠. 자, 담당 딜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자, 화면 잘 봐주세요. 본인들이 신뢰 없는 상담으로 고객에게 점수 깎이고 계약을 뺏기게 되자 가만히 있는 BMW 딜러분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 되게 이제 황당하죠. 금융을 하윤 아빠에게 뺏기는 순간 우리 회사와는 다시는 거래 못한다. 당신이 뺏기지 않게 당신이 진행하고 서류를 증명해서 달라. 리스 집행되면 딜러사로 차량 송금되면 딜러분은 출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분은 리스 견적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해당 에이전시에서 본인들이 계약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엉뚱하게 BMW 딜러분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지독합니다. 진짜 못된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업체는. 저는 대표님께 두 번째 거절을 했습니다. 저랑 하시면 저는 좋은데 BMW 딜러분의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이번은 죄송하지만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BMW 딜러분 그 다음에 대표님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BMW 딜러분한테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제가 드린 견적서에서 변동 없이 진행하시라고 말이죠. 전 계약에서 빠지겠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최종 진행을 하윤아빠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몇 번의 말바꿈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진행할 마음이 없다고 말이죠. 계약은 저와 하윤아빠와 할 것이고 담당 딜러분께도 대표님이 직접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끝나고 이제 진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대표님이 이제 심사 서류 다 주셔서 바로 심사 진행했고요. 승인도 바로 받았고 리스 집행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대표님의 심사 내용을 정리하면 총 3번 보셨습니다. 장난친 에이전시에서 이제 1차 농협에서 심사 받는데 이제 진행 불가 판정, 보증금 최대치로 넣어도 이제 진행 불가 이렇게 받았고 2차까지 심사 보셨는데 이제 보증금 40%의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리스료가 너무 비싸서 이제 저한테 오셨죠. 자, 3차 하윤아빠 통해서 심사 보셨는데 초기 비용 무려 20%의 승인 냈습니다. 저는 하윤아빠는 어떻게 20%의 승인을 냈을까요? 제가 승인율이 좋은 이유 잘 보시고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영업사원 수익을 많이 챙기면 리스료는 올라갑니다. 비싸져요. 영업사원이 수익을 적게 챙기면 리스료는 내려갑니다. 저렴해져요. 자, 캐피탈은 심사 진행 시 리스료가 적을수록 연체할 확률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는 캐피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견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100만원, 하나는 90만원. 어떤 견적이 연체 위험이 적을까요? 당연히 90만원이죠. 왜? 금액이 적으니까. 자, 그래서 수익이 적은 제 견적이 승인율이 좋은 거예요. 심사 승인 후에 바로 계약서 작성, 대표님 차량이 도착해서 담당 딜러분이 사진 첨부해서 대표님께 안내 드렸고요. 그리고 대표님도 마침내 인도 받으시고 인증 사진과 감사한 선물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참 힘들었던 이야기인데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신 대표님을 만나 무사히 계약과 출고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동차 리스를 잘 판매하려면 영업사원 둘 중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전 이런 능력이 없고요. 저는 대신 다른 영업사원들이 정말 하기 싫은 것을 이제 골라서 합니다. 설명도 자신이 있지만 정말로 수익을 다른 영업사원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 계약을 뺏으려면 마이너스 보지 않는 이상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견적을 만들어서 놓고 제안을 하죠. 앞으로도 고객분들께 판매하기 좋은 견적이 아니라 구매하기 좋은 견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오게 견적서를 드리면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참 흥미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대표님들께 숫자만 좋다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는 BMW X6에 장난쳤던 에이전시 업체와는 또 다른 상담으로 만났네요. 예전부터 계속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구종말 최저가로 제가 계약 또 가져갈 겁니다. 정말 제가 사는 이곳은 매일이 전쟁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하윤아빠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족한 품질의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의 퀄리티는 C급이지만 사실 뭐 C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상담과 견적서의 퀄리티는 제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저의 후기는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영업사원의 수익을 걱정하면서 출고하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수익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살고자 수익을 생각하면 죽을 거고요. 죽고자 하면 수익을 뺄수록 전 더 살 겁니다. 전 이렇게 10년을 버텨왔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10년 여러분들이 똑똑히 봐주세요. 늘 증명하는 후기로, 증명하는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